네, 오는 3월 9일에는 대선과 함께 5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집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보수의 텃밭이자 대장동 수사로 공석이 된 대구 중남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밝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구의 중남구 지역은 박상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로 서초는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지역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구 중남구 지역은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는 직전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국민들에 대한 정당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공관위원회 결정을 저는 존중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대구 중남구 무공천을 선언했는데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 혐의 관련해서 공당으로 무한 책임을 느끼고 무공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대구 중남구 전 국회의원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은 화천대 관련해서 50억 퇴직금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구정차장, 네. 결국은 대장동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대구를 희생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이 공천을 했다라면 이 내로남불에 빠질 가능성이 크죠. 예. 왜냐하면 의원직 사퇴를 한 이유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화천대유로부터 50억을 수수한 혐의로 지금 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서 그 책임을 지겠다고 의원직을 사퇴했는데 거기에 다시 국민의힘이 그 후보자를 낸다라면 이것은 전형적으로 이 꼬리를 자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새로운 불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공천으로 한 것 같고요. 다만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는 잃게 되겠지만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 후보다. 이런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대구 중남구 공천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구정차장께서는 한석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면 당에 복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무공천 맞느냐, 꼼수 무공천 아니냐 이런 얘기 벌써 나오는데 한민수 부단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뭘 공세를 이어갑니까? 저 볼 때 예. 김재원의 코미디다. 국민의힘의 코미디다. 왜냐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제 한 방송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실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논란을 일으켰는데 당에서 무공천을 해가지고 그것도 서초 갑은 뺀 저 대구 하나 무공천에서 혁신이다 발표를 했는데 그게 채 2시간도 안 돼가지고 명색이 최고위원이 무소속으로 내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복귀해야겠다 당선돼서. 야, 이거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저 지금의 모습을 보고 저는 뭐 상대당에 있습니다만은 뭐라고 하실까 싶습니다. 예. 저거를 혁신으로 볼까요? 민주당은 종로와 안성과 3개였죠, 청주 상당까지. 어찌 보면 뭐 종로를 그렇게 하느냐는 일반인들의 뭐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그거 하고 저 딱 하나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최고위원 하신 분이 바로 나가가지고 내가 당선돼 돌아가겠다. 이거를 무슨 어떤 사건의 불씨를 살리고 이게 혁신으로 비춰지겠습니까? 뭐 다른 당 얘기지만은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윤석열 후보가 국민에 대한 도리다. 홍준표 의원이 옳다. 이것은 지금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대구 무공천에 대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의 반응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재보궐 공천 문제로 윤석열 후보 측과 갈등을 빚은 홍준표 의원. 거취 표명이 임박했다. 이렇게 시사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만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게 있습니까? 만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만날 시간에 딴 사람 열심히 만나도록 하십시오. 내 고집이 내가 보통 센 사람이 아닙니다. 후보가 본인이 직접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그런 자질과 역량이 있다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 아내, 내 장모, 내 처남, 그 누구라도 범법 행위가 있었다면 엄단하겠다. 그 얘가 다 당한 태도를 보여줘야지. 네, 홍준표 의원의 과거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건 최근에 올린 글입니다. 화이부동, 차이를 전제로 화합한다 이런 뜻인데 힘든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지훈의 낙화를 읊조리면서 세상을 관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으면 한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현중 의원님 네. 힘든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다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윤석열 네.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미인 건지 아니면 탈당하겠다는 의미인 건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 저 낙화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홍준표 의원이 이제 뭐 중요한 결단들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예전에 미국에 가시기도 하고 탈당에 출마하시기도 하고 했었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홍준표 의원이 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카드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란을 자초한 게 지난번 윤석열 후보와의 만남에서 본인이 특정 후보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논란이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중남구를 일단 무공천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밀고 있는 이진훈 전 구청장도 뭐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고 또 거기서 뭐 일단 이기고 오게 되면 국회의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사실 또 탈당한다고 해서 어차피 지금 당의 어떤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탈당하시면 뭐 어디 가서 뭘 하실 겁니까? 추운데. 그런 측면에 보면 저는 홍준표 의원의 결단은 결국 본인이 크게 아마 윤석열 후보를 돕는 결정을 하시는 그런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구정우 차장. 아니 그 윤석열 후보를 돕는 게 왜 힘든 결정이죠? 예, 그 경선에서 졌고 그 승자의 그 승리를 위해서 이 자신의 어떤 그 역량을 보태는 것은 힘든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를 돕는 것을 힘든 결정이라고 했다라면 약간 예. 좀 의아한 점이 있는 거고요. 예. 저는 오히려 저것이 이 새로운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는 대의에는 함께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홍준표의 길을 가겠다. 이런 결정을 만약에 염두에 두고 저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힘든 결정일 수 있겠죠. 아마 이 설 연휴 이 즈음에서 홍준표 의원이 자신의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후보를 돕는 것은 국민들이 힘든 결정이라고 보지 않을 거고요. 예. 새로운 후보, 새로운 정권 교체의 길을 만약에 만들어내는데 이 길을 연다라면 그것이야말로 홍준표다운 힘든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힘든 결정을 두고도 여기서 완전히 상반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홍준표 의원 어떤 결정을 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